전기장판 하면 겨울에 추운 날씨를 나기 위해 집집마다 묵혀둔 전기장판을 꺼내 체온을 올리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귤을 까먹으며 TV를 시청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의 난방기구였던 전기장판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자기 전에 전기장판을 뜨겁게 해놓고 나서 잘 때 스위치를 끕니다. 이유는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기장판 등 온열 매트에 관해 몽땅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추운 계절이 찾아오면 깊숙이 넣어두었던 전기장판이 떠오릅니다. 전기장판에서 뜨끈하게 지지며 귤 까먹는 게 행복이라 느껴지기도 하고 뜨끈한 이불 속은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기장판은 1912년 시드니 러셀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면역력이 약해진 결핵 환자들을 돌보다 따뜻하게 몸을 보호한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단점들을 보완해 현재는 일반인들의 숙면을 위한 편의 용품으로 사용 범위가 크게 넓혀졌습니다. 전기 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자파일 텐데요. 이런 온열 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를 사용했다면 이제 전자파로부터 좀 더 안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위험을 덜어주는 온수매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온수매트 역시 매트와 연결된 보일러 부분,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모터 펌프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온수매트 사용 시에도 보일러와 매트를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전자파에 대한 연구는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02년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전자파는 3에서 4mgauss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선 90년대 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EMF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2mgauss 이하로 전자파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만 EMF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라돈인데요. 몇 년 전 침대와 침구류 그리고 온열 매트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를 뛰어넘는 라돈이 검출이 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라돈은 토양 또 암석에 들어있는 우라늄으로부터 몇 단계를 걸쳐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라돈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소재 자체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온열기구이다 보니까 땀을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땀으로 인한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균 처리가 잘 되는 제품인지 또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 기능도 있는 제품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열 방지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온열 매트는 잠을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근육이 긴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 매트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건조한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바닥이 뜨끈하고 위에 공기는 차가워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이 공기가 순환했었는데, 요즘은 실내 난방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방 안 전체가 더운 공기로 꽉 차 있어요.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실내 난방을 낮추고 온열 매트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밑에만 따뜻해지고 위에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순환을 유도해낼 수가 있고요. 또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아서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온열 매트의 장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보통 난방비 얼마 정도 드시나요?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는 집이 많은데요. 온열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도시가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구가 바로 온열 매트인 거죠. 온열 매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제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과잉으로 배출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난방기구입니다. 온열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혀 없고요. 미세먼지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열 매트 온도에 관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온 화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약 40도가 넘어가다 보면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물론 지방층까지 다 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겨울철에 저온 화상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몸을 뒤집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온도를 높이 해놔도 저온 화상을 잘 입지 않는 이유는 뜨거워질만 하면 몸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몸이 차가우신 분은 좀 높게 하셔도 되고요. 또 열이 있으신 분은 또 좀 낮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 두시면 근육이 많이 이완되어서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게 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축 늘어지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열 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친지분들과도 영상 공유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